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7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옷을 하도 이렇게 시청자들이 옷을 좀 이쁘게 입으라고 그런 댓글도 있어서 오늘 하나 조국 장관하고 청자께. 비슷하게 옷을 입으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청으로.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독야 청청 패션인데. 아, 그래요? 요즘 그 광화문과 서초동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해방 후에 양분으로 나눴을 때 그 느낌이 요즘 같은 느낌이 아닌가. 막 서로 100만이니 200만이니 20만이니 5만이니 여러 가지 그 인구 숫자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요즘에 AI로 내가 보니까 어떤 기사 보니까 AI로 그 사진만 봐도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의뢰하면은 사실은 다 끝나는 얘기인데 이걸 왜 우리가 언론들끼리도 싸우고 서로 보수 진보로 나눠서 싸우는지 좀 답답합니다.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옆 짝꿍들이랑 이렇게 내기할 때 책 딱 내가지고 사람 몇 명 이랬잖아요. 네. 우리 그거 많이 했다고. 네, 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몇 백만 모인 거에 이거 우리 숫자 너무 집착해요. 네. 예전에 수당 우리나라 당나라 수나라 쳐들어오면 100만 대군 이러잖아요. 네. 그때 사실 우리나라 인구 다 따져도 아마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많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지 네. 숫자를 세서 이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AI로 그걸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지지부진한 이런 싸움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거 도입하는 거 반대해요. 아, 그래요? 그거 도입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딱 얘기하면 사실은 수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나오면 우리 지금 100만이야 200만 갖고 얘기하는데 사실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증이 다 되고 보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건 수치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몇만 뭐 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데이터로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솔직히 오늘 다 까버리죠 한번. 여론조사에도 문제점이 많죠 솔직히. 이건 많죠. 솔직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랑 우리 현 위원장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그래 현 위원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오늘 그 얘기 좀 합시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떨어졌어. 여기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배 소장님 현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딱 집어서 점 찍어서 왔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현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높을 수도 있는데도 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여기서 깝시다. 그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선거가 그동안 사실은 공천심사가 너무 이게 획일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OK 목장의 결투처럼 여론조사만으로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네. 또 이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자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된 여론조사잖아요. 이 선거관리조사는. 그러면 우리 또 현 위원장님 보세요. 잘생기셨잖아요. 네. 또 스펙 좋죠. 그러면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박종진 박종진 앵커에 대해서는 캐돌람마에서 잘린 지난번에 박종진 이런 프로그램 잘리고 선거 낙마하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이게 여론조사에서 좋게 응답을 하겠어요? 아니야. 우리 현 후보님이야. 이렇게 되면 이 여론조사를 딱 가져가서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 문구 자체가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당내 저도 경선을 2번 정도 해보니까요. 그 문구, 그러니까 경력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요. 공식적인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증명서가 있는 거 이렇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샘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그다음 샘플을 어떤 근거로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랜덤으로 우리 법적으로 랜덤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진짜 랜덤으로 하는 거냐. 그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당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당원 리스트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그 샘플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저는 사실 그거는 공개 안 하거든요. 당에서 공개 안 해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있다. 제일 문제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샘플 추출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그걸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까? 오늘 솔직히 내려놓고 이거 굉장히 민감한 모든 걸 내려놓고 얘기해 봅시다. 오늘 지금 제가 몸무게도 내려놓고 네. 정신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걸 암암리에 요청을 받고 짬짬이가 돼서 했던 사례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은 이건 정말 특수거든요. 네. 대목이에요. 네. 그러면 떴다방처럼 생긴 업체들은 정말 그런 데 솔깃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한몫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후보들도 견물생심이에요. 네. 아, 여기만 이 여론조사 회사만 잡으면 이번에 내가 여론조사 결과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짬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경선 관리라는 것은 정말 엄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짬짬이가 된다면 그럴 수가 있고 또 왜냐면 착신 전화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한 실제 지금 현재의 여권 내에 지금 이 실명 밝히면 이건 정말 큰 대대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밝혀주세요 이게 오늘. 대금 아마 특수부 세 군데 정도 동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지금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현 위원장님도 깜짝 놀랄 인물이에요. 아. 이분의 경우에 본인이 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실제 자기가 출마할 때는 그때는 경선 조사에서 착신 전화 이용했다. 왜? 시골 같은 데서는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럼 집 전화로 휴대전화로 또 우호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선거 사무장 같은 사람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서 수사가 됐고 선거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줄 수도 있겠다.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위원장이 이런 사람들 좀 위주로 여기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현시 종친이다. 예. 그것도 줄 수 있는 거죠. 예, 현지 종친이야 뭐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해서 명단을 그럼요. 쫙 뽑아서 여기에 우리 배 소장님한테 그렇죠. 싹 주고 요 사람들 위주로 좀 돌려달라. 이러면은 확실히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 그랬던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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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는 무관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네네. 지금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0% 없다고 저도 뭐 뭐 확인되지 자신할 수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만으로 어떻게 후보를 정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 선거 때는 과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우 위원장 말씀하신 전에 말씀드리는데 작은 선거의 경우에는 이런 이 관리에 손이 안 미치는 거죠. 그런 데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는 사실 요즘 많이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보통 가게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KT 전화로 어쨌든 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자기 주거지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개통했다 서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사를 다니니까. 최근에야 이제 저 안심번호 이걸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돌렸을 때인데 그 샘플을 공개하지는 않아요. 또 공개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하는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전화는 제가 보기에 그 지역 뭐 만약에 서울이면 공이 어느 지역은 알 수 있는데 핸드폰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경선 여론조사 내년 경우 아주 이 조작하기 힘들 거예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심번호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경선 여론조사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는 회사. 대부분 이제 정당들은 그렇게 제한을 둡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부정 여론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데 믿어도 된다. 이런 게 있죠. 이제는 우리 현 위원장께서 자꾸 현 위원장을 자꾸 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니까 절대 저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작은 인터넷 뭐 여론조사 큰 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이 자기들의 공신력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특히 우리 일요서울 같은 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하게 되면 뭔가 이 좀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 의원, 현 후보 48%, 그 다음에 이 후보 12%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또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래 저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저 사람이 대세구나. 대세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밴드웨거닝 이펙트라고 해서 그쵸. 딱 봤는데 1위라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 날짜 그 신문에 인터뷰가 실렸네. 얼굴 잘생겼어, 스펙 좋아, 말 잘해, 방송에 나오는데 일요서울 나오는 거 보니까 이야기를 철철철철 청산 유수야. 저 사람이야 이래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여기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실 거잖아요. 작년에 네. 그 보궐에 나왔을 때 네. 그거 듣보잡 그러니까 네네. 정말 내가 그 처음에 너무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 그러니까 인터넷 처음 들어보는데 여론조사 기관도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기서
최재성 1등 뭐 50몇 프로 60몇 프로고 우리 배현진 뭐 10몇 프로인가 20몇 프로고 내가 6% 5% 10% 나왔나? 10%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 9% 이렇게 해서 나 완전히 충격 먹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대세로 쫙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 아까 무슨 밴드 웨그닝. 밴드 웨그닝. 될 사람 밀어준다 네네. 이거 한마디로. 야, 지지율 이 밴드 웨그닝인가 그거 네. 그거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내가 그죠 봤다. 선거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선거 초짜고 네. 프로고 초짜고. 죄송합니다. 당신도 초짜야. 초짜죠. 저도 좀 당했어요 그렇게. 아, 딱 당했어요? 연수를 했더니 거기 당내에서 경선 3명 나왔는데 3등했더라고. 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분이 확 상하죠. 상하죠 당연히. 작은 이제 보통 그 여론조사 한관들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그게 엄격해지고는 있어요 사실. 예. 그나저나- 하여튼 정정당당 이 여론조사는 정말 깨끗해야 돼. 여기가 만약에 부정이 있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 거야 사실. 그죠? 근데 이게 소송거리가 안 돼요. 예전에 당내에서 왜냐면 재판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당내 경선은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한 2, 3주 후부터 본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이 맞아요. 없고 오히려 아니, 이런 걸 재판하면 근데 가처분을 해야죠. 당내에서 가처분. 찍혀요 또. 공천 불가 가처분 아니 시정. 아니 그거 해도 네. 오히려 당내에서 그럼 다음부터 너 이게 경선도 하지 마라 이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본론은 언제 들어가나 지금 다 예. 신세한다. 자, 예.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뉴시스에서 기사를 썼네요.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10월 1주차 주간 집계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9포인트 하락한 44.4. 아직도 높은데요. 그래도 대통령 되실 때 41%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거 아닌가? 아직은 높다고 봐야죠. 리얼미터의 추이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또 조사를 많이 발표하는 조사 기관이 이제 한국 리서치거든요. 네. 한국 리서치가 규모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하고 네. KBS 조사 또 뭐 경향신문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기관이 서강대 정치연구소하고 또 내일신문하고 같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긍정평가가 30%대예요. 지금 이거는 긍정평가가. 내일신문.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긍정평가가 44.4라는 거죠?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가 32.4%. 어디입니까? 정확히 한국 리서치. 내일신문, 한국 리서치. 내일신문이네요. 잘못하고 있다 49.3%. 근데 이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또 우리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거하고는 상대적으로 달라요. 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7.8%, 한국당이 19.4%, 무당층이 무려 36.1%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정당 같은 경우에 재질문을 했느냐. 네. 그것도 이 전화조사 방법이 면접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고 네.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일부 무선 전화 면접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레인지 폭이 크다. 30% 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중반까지 나올 정도로. 표본 오차가 얼마입니까? 95%죠? 표본 오차는 이게 1,200명을 조사했더라고요. 꽤 했네요, 이거는. 네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8% 포인트. 꽤 많이 숫자라는 네. 거나. 그러면은 97% 이상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2.5. 2.8%. 오차 범위도 전국 마찬가지고. 1,200명. 야. 네. 보통 앞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긍정 부정만 있어요. 긍정 부정만 있는데 요 지금 조사에는 모르겠다도 있어. 잘 모르겠다. 그게 이제 한 18 정도 돼요. 물론 그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야. 잘 모르겠다는 중요한 사람들이 얘기죠. 진짜 진심으로 잘 아니 모르겠다는 근데 사람이 이게 많아. 만약에 선거 국면에는 의외로 많아. 물론 기권이 아니면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 부정. 사실은 리얼미터 조사는 거의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잘한다, 아주 잘한다, 뭐 못한다. 약간 그 중간 것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양쪽으로. 근데 이제 약간 조사 방식의 어떤 질문 방식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44.4%, 취임 후 최저라고 했어요. 취임 후 최저. 야,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 지금 어쨌든 민주당 그 뭐 당 당원으로. 지지들도 그렇고 어쨌든
당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맞고. 취임 후 최저. 예. 인정합니까? 당연하죠. 아, 데이터로 인정하죠. 나온 거기 예, 때문에 예. 인정 부정이 아니죠. 인정 부정이 아니죠. 인정하죠.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어떻습니까? 아니, 당연히 좀 위기감 느끼고 있죠. 위기감 왜냐면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동안 처음부터 계속 긍정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받는 어떻게 부분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러니까 법적인 당은 문제는 다 떠나서 아니고. 예. 예. 그 변호사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 당이나 법무부 우리 장관 어떻게 조국 맞습니까? 쏘?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 아니 유도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는 건데 뭘 아니, 유도야 유도는? 당연히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 본인 수사- 개인으로는 저도 아니고 아니 저도 얼굴이 사실- 왜 빨개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지금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 어쨌든. 솔직한 입장으로는 변호사의 양심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아니 그렇게 생각은 생각하지 않아요. 없습니까? 제가 이분이 계속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인 친밀감 높진 않습니다. 얼굴 아는 정도인데 네. 그래도 이분이 그동안 쭉 살아오거나 아니면 뭐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장관이 맞다 임명되는 게 맞고 이상 없다. 표창장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진범이고 다 아니 그거는 진범이 이제 아니고. 어쨌든 수사 결과 나와야 되는데 네. 어쨌든 검찰 수사가 되게 문제 중요한 없다?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하다. 저는 이게- 정근택 변호사의 네. 이거 양심과 진심에 양심과 예배되지 않죠? 아 당연하죠. 네, 예배되지 않죠? 아, 당연하죠. 근데 아, 법정이에요 뭐예요? 얼굴은 빨개지고 갑자기 있고 뭐 청문회 하는 네, 분위기네. 네. 네. 만약에 여기서 네. 사실은 조국 잘못됐다 금태섭이나 뭐 네. 예를 들어서 박용진처럼 네. 그러면 어떻게 공천 못 받는 건가요? 아 이거 오늘날 청문회구나. 이거 신문하러 오셨구나. 관계 없죠. 제가 무슨 뭐 현역 위원도 아니고 어차피 경선하게 돼 있고요. 네, 찍히고 이러는 걸 그렇긴 두려워하는 한데, 건 아니,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당 그 지지하시고 뭐 아니면 이런 당원들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뭐 서초동에 저도 이제 지난주도 가보고 지지난주도 가봤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광화문은 안 갔습니까? 광화문은 안 갔죠. 네, 그날은. 서초동 네, 갔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현 위원장님께 좀 궁금한 것 좀. 예. 예, 그럼요. 아니, 아, 편하게 저는- 하세요. 오늘 청문회 아니 분위기인데? 여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사법 개혁,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의 의지 또 상징적인 의미 분명히 저는 조국 장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신만 놓고 보면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 자신만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는 심지어는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중도 사퇴하는 이 공직자 후보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못할지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뭐 가령 저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석고 대죄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 약간의 의혹이라도 그리고 그다음 사법 개혁을 정말 하겠다. 이렇게 수순을 밟아갈 수는 없었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네. 검찰 수사만 안 됐으면 그래 윤리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렇게만 갔으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수사 중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라고 하면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지금 말씀처럼 뭐 이중국적 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적 문제라든지 일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본인이 뭐 사과를 한다든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펀드 문제도 있고 많죠. 문제는 한 네.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국 장관, 조국 교수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때 친구들이 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야, 넌 큰 인물 돼야 되니까 야, 이거 좀 관리해. 야, 너 지금 네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친구 아니야. 그런 친구가 없었는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를 한 부분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약간 판단 모럴 미스는 있을 해저드가 수 있죠. 있어.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주변이라도 얘기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본인보단 제가 보기에 이제 부인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인턴 상장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럼 뭐 누가 논의하고 뭐 그런 거 고민하고 하나요? 제가 그럴 사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사모펀드를 사실은 정리하고 그냥 네. 뭐 부동산을 사든가 그냥 예금으로 넣어놔든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은 해요. 근데 뭐 법대 인턴이라든가 뭐 서울 법대와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좀 알 수 있겠죠. 당신 학교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핵심 지지층은 살아있는데 어우 44.4%가요. 적은 거 아니에요.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네.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른 조사가 나오는 건 그렇고 한 조사 기관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직도 견고하게 돼 있고 이런 국정 위기 상황에는 또 지지층들이 막 결집을 해요. 똘똘똘똘. 리얼미터도 뭉치는. 큰 회사잖아요. 예. 그럼요. 공신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세 가지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통 너무 좋았잖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셀카 찍는 모습을 보면서 안구 정화, 뭐 임종석, 또 그 당시에 조국 수석, 대통령까지 뭐 F4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고, 근데 지금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에 한 반토막 정도밖에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소통이나 인사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 훨씬 더 이런 좀 비판적인 민심 또는 적개심을 품은 분노한 민심 이런 걸 좀 떨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가령 정책 소통이라는 거는 이 정책을 내가 좀 끝장 토론 내자, 국민들 다 만나자, 인터뷰하자.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 인사도 이 사람 이거 내가 한번 계속해서 파일을 뭐 2시간 3시간 봤더니 이런 사람이다, 좀 믿어달라, 흠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안 하는지. 그러니까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도 임기 초반에 비하면 너무너무 안 좋고, 또 정책 소통은 너무너무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청와대에 보면은 연간 10몇 억씩을 들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예산이니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또는 여론조사 외에 다양한 조사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저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우리 배 소장 말대로 했으면 한 90% 됐겠죠, 지지율. 뭐 제가 그렇게 인사소통 다 하고 네. 했으면은 엄청나게 높았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분 이렇게 정치하는 스타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정치인들 보면은 막 이렇게 입서비스도 하고 막 본인의 생각, 물론 본심은 아닌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원칙대로. 좀 담백하다. 그렇죠. 담백하고 그냥 A라고 얘기하면 A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A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B일까 C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뭐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좀 약간 또 바꾸고, 그렇죠. 이 플렉서블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정치를 멀어요. 사실은 여의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유, 네.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뭐 청와대 오래 계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약간 간결하고 본인의 어떤 할 걸 그냥 하고 아니건 안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건 확실하신 분인데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고 간결한 거하고 단순한 거하고는 같은 단어죠, 비슷한 단어죠. 어찌 보면 이제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그 융통성 이런 거 플렉서블한 부분이 좀 부족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당 관계자들이나 야당 관계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의 부족, 이런 것들도. 그리고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내 생각도 틀렸구나.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소통이 안 됐죠. 소통이 안 될 거기도 때 불통이었죠. 절대 나는 내 스타일이 이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저는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출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면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가 그건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야죠. 진정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방향을 좋아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하호 너무 행복하고 정말 안구가 정화되고 마음이 완전히 시원해지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좀 쓴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연확대를 하는 것 자체가 중도층을 대통령의 또 열혈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파격적인 겁니다. 가령 설마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기용을 해? 말이 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같이 근무해봤더니 우리 대통령이 최고야. 난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할래. 저는 그렇게 하는 면을 보여준다면 그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큰 기쁨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그냥 추앙받는 인물로 남는 게 맞는 아까 거지. 저보고 교주라고 했는데 교주로 남는 게 낫다. 교주까지는 좀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권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 그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국정자문회의라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문을 받는데 헌법기관인데 이 국정자문회의에는 정말 나를 그동안 굉장히 비판했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쫙 구성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국정자문회의 가서는 진짜 내가 얻어맞는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헌법기관이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국정자문회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죠? 이야기를 듣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니니까 외부의 인사들로 해서 구성을 제대로 하면은 정말 쓴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박성준 저는 자문위원 영순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에 그러면 정말 옳은 소리 하죠. 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국정자문회.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자문회의.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이겼지만 국회 상황은 그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임기가 맞거나 뭐 꼭 내각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가면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또 국회에서 다수 과반을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은 뭔가 쉬운데 이제 국회에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법으로 될 수 있는 건 거의 된 게 없거든요. 꼭 패스트트랙 이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과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정의당이나 민평당 이런 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관계 다 다르잖아요. 물론 견제 역할은 있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여의도 국회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서초동 집회에서 이렇게 보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화문에도요. 조국 반대지만 검찰 개혁 찬성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거예요. 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죠? 네. 우리 배 소장도 마찬가지죠. 검찰 개혁에는 네. 찬성하죠? 네, 저도 검찰 개혁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걸로 오해하는 그러한 또 착각이 발생하는데 조국을 반대하지만 검찰 개혁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초동이 네. 검찰 개혁 조국 수호로 나오니까 광화문에 가면은 검찰 개혁을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착각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검찰 개혁은 전 국민이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랬고 그 부분에 실제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많죠. 훨씬 많죠. 그렇죠. 그거 어쨌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뭐 네.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검찰 개혁엔 찬성하지만 그 조국은 반대한다. 검찰 개혁 부분도 있지만 광화문이나 서초동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비난도 하고 물론 이제 자기 쪽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양쪽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100% 맞는 얘기고 특히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데 그 시위 나가시는 분들 보수 쪽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JTBC에 대해서 JTBC가 물론 약간 진보 쪽을 그동안 많이 좀 응원한 것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지만 거기서 막 기자들을 그때 막 이렇게 그렇죠. 밀치고 했던 이런 행위는 정말 이거는 오히려 보수 측의 마이너스다. 그리고 또 오히려 서초동 측에서도 JTBC에 변했다. 대해서 한마디로 변했다 변했다. 그러고 막 예. 그 엄청나게 굉장히 막 그 취재 맞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배들한테 제가 그랬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위하는데 막 집회하는데 취재하는데 막 막거나 이런 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언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팩트가 안 맞다,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썼냐라고 굉장히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외부로 나타난 것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 기자나 언론의 역할이 힘들어진 거죠. 저는 아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당연히 안 이렇게 되죠. 하고 막 예. 욕하고 이런 건 그렇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100% 공감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이건 저는 현 정권의 또 탓도 아니고 또 지난 정권부터 시작된 어느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난 한 10수년간의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이번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여론이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적절 부적절이에요. 근데 일정한 순간이 한 일주일 흘러가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긍정 부정과 연동이 돼 버립니다. 네. 근데 연동형. 연동형. 그 다음에 검찰 개혁과 또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리하려고. 지금은 조국 수호하고 검찰 개혁이 한 군데 묶여 있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연동이 됐고요. 조국 파면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은 이 검찰 검찰 개혁이 개혁에 끝난다. 대한 저항 세력, 또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돼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프레임을 잘 짰어요. 그런 여기 거 보면은. 이 프레임에 진보 쪽. 이건 누가 짜고 안 짜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언론사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회사는 진보야, 어떤 회사는 보수야.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저는 고질적인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럴 바에는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네. 언론의 중립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를 아예 해체를 해서 네. 미국은 언론들이 그냥 난 누구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렇죠. 해달라고 아예 딱 해놓고 언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게 아예 하는 게 나아요. 사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사실상 괜히. 날려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데 사실상 법으로 아니- 이걸 묶어놨거든요. 아닌 척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아닌 거죠. 척하는 예,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럴 사실상 바에는 아예 이걸 풀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미국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아니 중립이 돼 있지 않고 언론의 이제 정치적 중립 아니 네. 뭐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팽팽해요. 솔직히 팽팽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조중동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 쪽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 진보 쪽으로 하면 그거에 비하면 아주 열등해 있거든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보수가 훨씬 강하죠. 훨씬 언론은. 강하죠. 근데 미국은 말씀하셨지만 유력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든지 진보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 처한 쪽. 상황이 그렇죠. 민주당 상황에 많이 가 있어서 저는 아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팽팽해졌을 때 아예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법률안을 어떻게 보면 아예 파기시키는 게 낫다. 깨끗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 오랫동안 언론 문화가 자연스럽게 성숙된 또 기준에서 만들어지면서 그게 어떤 특정 정당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계속 이게 또 연동돼요. 어떤 정당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다음에, 언론사 네. 출신들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영입하고 실제로 그래왔고 지금까지 대변인도 많이 가고요. 예.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지금 좀 아쉬운 얘기인데요. 우리 현 위원장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하여 네. 진보가 또 분열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소신 발언들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중권 교수는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이라고 봐야 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죠. 진중권 교수님이 동양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도 잘 알고 동양대 사실은 최성해 그렇죠. 총장이죠.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그럼 왜 한마디 안 하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뭐 상장을 어떻게 했든지 이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다 얘기하는데 최성해 총장의 어쨌든 뭐 학력 그게 사실은 이 사건하고 관계는 없지만 본인이 속한 데잖아요. 학교고. 그러면 우리 총장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댓글 다는 거죠. 왜 이중적이냐. 한 분은 비판하고 한 아니 분은 안 학력이 하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교육부에서도 나왔고 학교에서도 다 나왔는데 결론 나왔습니까? 학력이 아니 문제 제 있다고? 중간 뭐 중퇴 당국대 중퇴고 그다음에 이건 나온 거 아닌가요? 중퇴가 약간- 문제가 됩니까? 당국대 중퇴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중퇴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총장. 명예 박사인데 그분이 왜 문제가 됐냐면 박사라고 찍힌 거는 내가 준 거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랬는데 교육학 명예 박사 이렇게 쓰진 않지만 그래도 명예 박사를 우리가 박사로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죠. 예. 본인이 어쨌든 이제 나오면서 뭐 교육자 양심 얘기하고 박사라고 찍힌 게 내가 준 거고 안 찍힌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 진짜야? 그럼 어디서 받았어? 이렇게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핵심은 아닌데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제가 보기에 동양대에 본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분에 대해서 다 얘기 안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했으면 둘 다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한쪽은 이제 내가 조국하고도 친구고 정경심 교수도 잘 아는데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총장 얘기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공지영 작가가 네. 진중권 또 저기 교수한테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를 또 좀 했더라고 보니까 그죠? 아니 진중권 교수님이 박사학위가 없어요? 난 잘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박사 그러니까 박사를 못 땄지는 아니 근데 우리 다 그거에 문제가 박사로 되죠? 알고 있지 않았어요? 똑똑하지 못하다 뭐 아니 이런 그런 얘기를 거죠. 했나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죠? 보통 그러니까 물론 학위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예전에는 사실은 조국 장관도 석사학위로 아마 조교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마 386 시대에는 박사학위 없어도 석사 받고 교수하면서 박사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교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수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 뭐 큰 적이 없겠죠. 진중권 교수가 뭐 시중에 자기는 학위 소지자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달라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닌데 공정작가 왜 그러죠? 진중권 교수랑 굉장히 두 분이 친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 조국 사태 가지고
두 분이 또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저는 각자 맡은 일을 하면 되는 안타깝습니다.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을 공론의장으로 끌어들여서 또 심지어는 왜냐면 공지영 작가인 경우에는 지금 조계사 사진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큰 파문이 일어났지 그 않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저는 사과하셨죠, 그분은. 작가는 작가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지. 아 머리 안 좋아 네. 박사도 아이고, 못다 저거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는 이건 좀- 명예훼손이죠, 심각한. 그리고 또 김어준 그 씨한테는 김어준 방송인한테는 뭐라 했냐면 얼굴도 몸도 윤석열 같아. 아니 그거는 진짜 아 아니 이거는 이게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들의 의사 판단이죠. 뭐 본인들이 예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왜 하여튼 저는 네. 지금 진보가 분열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런 어떤 예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는 공주영 작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약간 좀 그분 호의적이신 것 작가로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좀 상식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진보 측에서도 이분의 그 어떤 그 워딩에 대해서 또 100%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장관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약간 비판적인 세력들이나 이런 게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나가는 조국 장관한테는 공지영 작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판하는 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인신공격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다. 공지영 작가가 우리 주간 박종진을 보면 저를 한번 저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김어준 씨는 생각 외로 이렇게 살찐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외로 이렇게 배도 별로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분을 여러 번 봤으니까 방송도 했고 그러게 별로 이렇게 배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요 등치가 그렇죠. 키도 엄청 크고, 크고요. 키도 크고. 어느 정도 이 배도 이게 좀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톤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1.1톤 넘을 그 것 같은데. 김어준 씨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여기는 완전 헤비급이고 여기는 미들급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패더급 정도 되는. 배 소장님은 그럼 뭐죠? 여기는 헤비급이죠. 헤비급. 아니 오늘 주제가 뭐예요? 헤비급 바로 밑에가 뭐죠? 헤비급 이해. 제가 뭐 공지영 작가의 작품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작품은 별개죠. 예. 근데 박종진은 싫어해도 박종진의 그 기자 생활의 기사를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보통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분리가 아니 안 돼요.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혹시-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선거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여론 홍보도 하시고 좀 하실지 간단하게 그건 계획. 저 유료로 제공해 주는 정보라. 아 그래요? 네네. 나 지금 PR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 홍보하라고. 일요 서울 주간 박종진 보시고 네. 내년 선거에 정말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뭐 개별적으로 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년 선거를 지금은 진단할 수 없죠. 섣부르죠. 아주 섣부르죠. 아니, 저는 내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 3월 돼야죠. 저한테 오시면은 무조건 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 안 하시네요. 아니, 여기는 양심. 우리는 양심이죠.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 요즘에 나는 요 단어 좋아요. 염치. 굉장히 좋아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집회를 보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대요. 저 광화문은 안 나가봤고요. 서초동은 이제 2번밖에 못 나가는데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 그 드신 얘기죠. 분들. 그러니까 별로 없다. 제가 보기에 젊은 분들, 그러니까 요즘 뭐 어쨌든 대학생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취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막 신경 쓸 틈이 많지 않을 거예요. 국회에서 정언을 했었죠. 정언이 있었는데 한 대학원생이 나와서 네. 물론 이제 뭐 누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은 집회에 나갈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이게 지금 이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그 성향적인 건 떠나서 본인은 집회에 참석조차 못한다. 바빠서. 왜? 돈을 알바해야 벌고 되고. 학비를 벌어야 되고 취업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청년들의 좀 현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는 집회는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촛불 집회 때는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낸 목소리라면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두동강이 난 여론은 저는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집회는 좋지만 집회는 싫다. 이번에 촛불 집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솔직히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정착하게 되면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엄청난 비판의 댓글이 달리겠군요. 우리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눈을 앞을 가렸잖아요. 측근들이. 예? 이런 것들을 직접 민주주의의 이 촛불 집회가 만약에 이 나라의 신문고 제도처럼 그렇죠.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로 격상 더 높은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는 네. 구독자가 이렇게 썰물처럼 또 빠져나가기도 예,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이게 왜냐면 네. 양심대로 소신대로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우리 유튜브 주간 박종진의 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잘한 건 정말 잘했다고 하시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주간 박종진의 정신 아닌가. 그죠? 우리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네. 당연히 언론이죠. 권력을 방송이죠.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네,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워딩이 정착이 나중에 되면 이 촛불 집회라는 게 정착이 되면 이게 민심 아니겠어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 하나의 큰 세계, 전 세계에서 하는 표본으로 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월스트리트도 한번 정부했지만 유럽도 보면 프랑스 홍콩도 난리가 그렇고. 노란 조끼 입고 거의 했잖아요. 네. 홍콩도 그렇고 이런 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욕구가 직접 참여를 원하는 그게 많은 거죠. 투표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대의자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4년 동안 내가 가만히 못 참겠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언입니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권력은 된다. 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감 네.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지. 그죠. 음. 이 선거를 통해서 홍콩의 가장 큰 요구가 그거잖아요. 직선제. 그렇죠. 직선제. 우리나라 그리고 87년이랑 똑같은 거죠. 심판해야 된다. 선거.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그렇죠. 돼요. 선거. 그게 선거하자.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정리해요. 야, 마지막에 정말 멋진 문구가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 가끔 저도 옳은 말 해요. 가끔. 네. 아니 저는 이 진짜 선거 홍콩 보면서 네. 야 우리나라 직선제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한 30년 싸워서 한 건데 우리 이제는 아유 뭐 저런 거 우리가 왜 싸워? 직선제 하자고 이럴 일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저는 다행이다 싶어요. 우리나라 그나마 민주화가 많이 됐다. 그리고 우리 현 위원장 보면서 네. 좀 약간 뭐 그냥 내 느낌이야 그냥 바른 말을 해도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소신의 저는 발언. 우리 당에 별 힘이 없어요. 네. 현역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현 위원장 소신 있게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현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잠깐 고민하면서 머뭇거릴 그렇죠. 때가 잠깐 네. 보이거든. 네. 아, 그때 제가 조금 이런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큰일 나네. 오늘 뷰가 별로 안 좋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